자, 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열기관과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이 물리량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기관이라고 하면요, 정의는요, 늘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모든 기관을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고 있어요? 전기 에너지가 우리 빛 에너지로 바뀌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종의 열기관, 자동차도 일종의 열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기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열기관이 여러분들 카르노 기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카르노 기관에 대한 특징들도 같이 좀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관,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1로 바꿔주는 장치를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기계를 우리가 다 열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열기관을 좀 모식적으로 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운데 자, 여기가 우리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얘가 열기관에 해당돼요. 자, 열기관인데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고열원이라고 할 겁니다. 고열원으로부터 QH라고 하는 열을 흡수해서 저열원이라고 하는 우리 TC라고 하는 곳으로 자, QC라고 하는 열을 지금 방출하는 상황에 해당돼요. 그때 W만큼의 일을 하는 자, 과정들을 표현한 게 열기관의 모식적인 그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만약에 열기관을 형광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열기관이 형광등입니다. 그럼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죠.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 의미 있는 일, 형광등의 역할은 빛 에너지를 내는 게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광등 만져보면 또 뜨겁잖아요. 그럼 뜨거운 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쓰지 않고 버려지는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QC라고 하는 값은 자, 쓸모없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관계식 자, QH하고 그 다음에 W하고요. W하고 자, 우리 QC와의 관계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00만큼 흡수해서 40만큼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 그럼 나머지는 얼마만큼 버려지게 되는 거냐면 60줄만큼 버려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QH는 W 플러스 QC라고 하는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거를 W에 대해서 표현해 주면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QH 마이너스 QC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열량을 뺀 값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해서 W라고 하는 의미 있는 일로 우리는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열기관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그럼 열기관은 늘 우리 뭐가 등장하냐면 자, 흡수하는 열 100 중에서 뭐가 많을수록 좋은 열기관이에요. 의미 있는 일, 즉 W가 많을수록 좋은 열기관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0 중에서 40만큼이 의미 있는 일로 사용이 됐으니까 이 열기관은 열 효율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이제 등장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열 효율을 먼저 얘기하자면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열 효율은요. 자, 우리 흡수한 열량분의 한일의 양. 또는 W 대신에 QH-QC를 쓸 수 있으니까 흡수한 열량분의 흡수한 열량 빼기 방출한 열량 즉 1-QH분의 QC라고 이런 표현해 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 효율은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되고 그럼 우리 열기관은 우리 효율이 좋을수록 우리 열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열기관이 제일 좋으려면 흡수한 열 중에서 QC는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몽땅 다 W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100 중에서 100만큼이 의미 있는 일로 사용이 되면 걔는 열 효율이 우리는 1 또는 퍼센트 단위로는 10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0%. 근데 그런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어요. 영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관은. 그래서 영구기관은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 때문에 자, 영구기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들 열기관의 효율은 좋으면 좋을 거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열기관의 열 효율을 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그런 열기관을 자, 열 효율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자, 우리 열기관을 우리가 고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고안한 사람이 여러분들 카르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카르노 기관을 여러분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카르노 효율의 정의는 자, 요렇게 정의가 돼요. 자, EC라고 해서 카르노의 약자를 써서 붙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TH, 즉 여러분들 고온의 온도분의 고열원의 온도분의 고열원의 온도 마이너스 저열원의 온도, 즉 1 마이너스 TH분의 TC 값, 이걸 우리는 카르노 효율이라고 정의합니다. 카르노 효율. 그래서 자, 열 효율, 일반적인 열기관의 열 효율, 카르노 효율. 자, 요 두 가지의 특징들을 잘 좀 여러분들 비교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당연히 우리 열 효율은 일반적인 열기관의 열 효율은 카르노 효율보다 당연히 작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관계식 성립하냐면 자, 2보다 늘 뭐가 크냐면 2C가 항상 여러분들 더 큰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열기관을 잘 만들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형광등을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형광등을 아주 잘 만들면 열 효율을 여러분들 만약에 60%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형광등의 최고 열 효율, 즉 카르노 효율이 60%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형광등은 60%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60%보다 작은 값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형광등을 아주 잘 만들어서 형광등의 열 효율 2를 뭐랑 같이 만들 수 있을 거냐면 EC와 같이 만든 형광등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러한 열기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카르노 기관이라고 여러분 부를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1-TH분의 TC라고 하는 값이 일반적인 열기관에 해당되는 효율인 1-QH분의 QC랑 같았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카르노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르노 기관은 어떤 특정한 기관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형광등도 될 수 있고 자동차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여러분들 카르노 기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그 열기관의 열 효율이 카르노 효율이랑 같았을 때 그 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라고 하는 정의예요. 정의니까 좀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요렇게 지금 열기관의 모습, 자, 요 그림이 지금 열기관의 모식적인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자, QH 흡수에서 W 의미 있는 일을 하고요. QC라고 하는 열을 방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열기관 안에 여러분들 기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열기관의 기체. 그럼 이 기체가 어떠한 순환 과정, 자, 이 열기관 안에 있는 기체가 어떠한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순환 과정의 그래프로 여러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QH라고 하는 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Q2가 QH를 얘기하는 거고요. Q1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QC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2, T1이라고 나타냈는데 T2는 고열원의 온도에 해당되는 TH, T1은 저열원에 해당되는 자, 우리 열원에 해당되는 온도인 여러분들 TC를 얘기합니다. 라고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Q2. 자, 이게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곡선 2개 나와져 있습니다. 등온 과정일 때 열 흡수하고요. 자, 여기 또 이렇게 좀 설정을 해서 좀 얘기를 하죠. 자, A 과정, A 구간, 여러분들 B점, 그 다음에 여기를 C점, 그 다음에 여기를 D점이라고 한다면 AB 구간, CD 구간은 등온 과정에 해당되고 BC 구간은 우리가 단열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단열에 해당되고 D에서 A도 단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이러한 순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카르노 순환이라고 해요. 이러한 순환을 카르노 순환이라고 정의해서 카르노 기관에서는 이러한 순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얼마, 요 면적이죠. 자, 우리 닫혀져 있는 도형의 면적이 우리 한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W라고 하는 자,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라는 게 우리는 카르노 순환으로 정의하는 특징들을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오른쪽 그림은 일반적인 열기관의 순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르노 기관에서의 우리 카르노 순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늘 좀 정해져 있어서 등온 단열,
등온 단열, 다시 등온 단열 이런 순환 과정이 카르노 순환입니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카르노 순환도 나중에 심화 과정 때는 좀 정리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특징들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좀 전에 카르노 순환이라고 했었네요. 그래서 자, PV 그래프에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그때 다시 좀 표현하죠. 자,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C점, 여기를 D점이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 A에서 B로 갈 때 자, QH를 흡수했다가 자, C에서 D로 갈 때 뭘 방출해요? 자, QC를 방출합니다. 이때 온도 얘가 TH여서 고열원의 온도, 얘는 TC라고 하는 저열원의 온도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뭐였었고요? 우리 카르노 순환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고, 자, 이때 요 닫혀져 있는 도형의 면적이 뭘 의미합니다? 한일의 양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때 한일의 양은 우리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당연히 요 면적이죠. 자, 면적이 한 순환 과정에서의 한일의 양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자, 이걸 우리 좀 더 표현해주면, 우리 열기관에서의 열량과 일의 관계식에 의해서 QL이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우리는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거 우리 심화 때 정리할 거지만, 요거까지 하나 좀 얘기를 할게요. 자, X축이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Y축이 지금 온도예요. Y축이 온도. 그러면,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그래프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요렇게 우리 대응을 시킬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대응을 시켜주는데, 자, 우리 엔트로피는 심화 때 정리할 거지만, 우리 문제 풀 때 우리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정리했었던 게, 열을 흡수했어요. 열 흡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했었냐면, 열 흡수하면, 엔트로피는, 자, S가 우리 어떻게 됩니다? 증가합니다. 엔트로피 증가합니다. 열 방출하면 엔트로피는 감소합니다. 라고 우린 정리했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대응을 시킬게요. 자, AB 과정은 TH라고 하는 등온 과정에서 자, QH의 열을 지금 흡수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연결돼요. A에서 B로 가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TH라고 하는 등온 과정에 해당되고요. 자, 열 흡수했으니까 엔트로피도 증가하도록 A에서 B로 갈 때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도록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고요. 자, BC하고 DA는 단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열은 또 여러분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열에서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입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BC 과정과 DA 과정은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어서 이렇게 나타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는 우리 QC열을 방출했네요. 자, 그래서 C에서 D로 갈 때는 열 방출했으니까 엔트로피는 감소합니다. 라고 하는 정의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AB 과정에서 QH 흡수했습니다. QH 흡수했고, 자, CD 과정에서 뭘 방출한 거예요? QC를 지금 방출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온도 엔트로피 그래프도 뭐가 중요하냐면, 똑같이 면적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한 순환 과정에서의 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자, 이러한 관계식 때문인데, 자, 엔트로피의 정의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DS라고 하는 엔트로피의 미소 변화량은 T분의 DQ라고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T를 좌변을 넘겨서 정리해주면, TDS는 우리가 무엇에 해당될 거냐면, DQ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요. 그러면, 자, 요걸 양을 적분하는 식으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델타 Q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델타 Q는 흡수한 열량에서 뭘 빼준 값으로 우리 L이라고 하는 우리 C라고 표현했죠?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열량을 빼준 것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이게 우리는 뭐랑 같습니다? 한일의 양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어요. 바로 머리 밑에 있네. 머리 위에. 자, 그래서 W.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변을 보니까 인테그랄 TDS라고 하는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TDS라고 하는 이 식은 여러분들
온도 엔트로피 그래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면적을 의미하게 돼요. X축. 자, X축의 엔트로피, Y축이 지금 뭘로 잡혀져 있어요? 온도로 좀 이렇게 좀 잡혀져 있는 경우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온도 엔트로피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닫혀져 있는 면적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일의 양,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열량을 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열기관과 카르노 기관. 자, 얘네들은 다 카르노 순환에 해당됐었죠? 카르노 순환에서는 자, 이런 규칙성들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하나 또 보도록 하죠. 예제를 보시면 자, 1회 순환 과정에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져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 그림은 5Q라고 하는 열을 흡수해서 자, 3Q라고 하는 열을 지금 저열원으로 소모되는 에너지, 쓰지 않고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W는 당연히 우리 흡수한 열량 빼기 방출한 열량에 해당될 거니까 여러분들 2Q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W에 해당돼요. 그리고 자, 또 네 번째 줄을 보시면 AB하고 CD 과정은 등온 과정. AB하고 CD는 또 BC하고 DA는 단열 과정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보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 카르노 순환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AB는 등온에 해당되고 BC는 단열, 그 다음에 CD는 또 여러분들 등온이라고 얘기 좀 되고요. 자, DA는 또 여러분들 단열에 해당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문제도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자, 등온 과정이에요. A에서 B로 가는 됐네요. A에서 B로 가는 늘 등온 과정에서는 지금 뭘 흡수해요? 자, 우리 5Q의 열을 지금 흡수하고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등온에서는 5Q 지금 흡수하고 C에서 D로 가는 등온에서는 얼마 방출하고 있어요? 자, Q 얼마 3Q를 지금 방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닫혀져 있는 도형의 면적, 요 면적이 우리는 무엇을 의미할 거냐면 W를 의미하고요. 얘가 우리는 EQ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효율까지도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죠. 열효율은 1 마이너스 흡수한 열량분의 방출한 열량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3Q를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자, 그럼 뭐가 나와요? 5분의 2가 나오죠. 그래서 5분의 2, 즉 0.4에 해당되는 퍼센트 단위로는 4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기억. A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자, W입니다. 이거 언뜻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한 일의 양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거는 한 순환 과정 A, B, C, D, A 순환 과정에서 요 닫혀져 있는 면적이 한 일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A, B, C 과정이 아니라 A, B, C, D, A 한 순환 과정에서의 한 일을 W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교하니까 맞네요.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3Q입니다. 맞고요. 자, 열기관의 열효율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니까 60%가 아니나 40%입니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 뭐가 틀려요? 디귿은 틀려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니은만 답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카르노 기관, 열기관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제 6번 보는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기초과정에서의 역학이 다 이제 끝났습니다. 열기관, 열역학까지 해서 우리 다 끝났고요. 자, 심화 때는 좀 더 추가되는 회전역학이랑 유체역학 같은 것들도 좀 추가해서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거는 또 다음 기본 심화 과정에서 정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